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70주년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방중 첫 일정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게 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한중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동우 YTN 정치 담당 부국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9시 출국했고요. 지금 베이징에 도착할 시간인데 먼저 방중 일정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통령이 도착을 하면요, 바로 그 시진핑 그 중국 국가주석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6번째 그 한중 정상회담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지금 이제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오늘 오후에 그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하고 그리고 오후 늦게는 또 그 리커창 중국 총리하고 이제 면담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리커창 총리하고는 그 한중 그 경제 관련 한중 FTA라든지 이런 부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일이 이제 전승절인 거죠? 그렇습니다. 내일이 이제 하이라이트죠. 그 천안문 광장에서 하는 전승절 행사 참석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 중국 시간으로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약 90분 정도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인민대회당에서 오찬 리셉션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도 참석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3일 오후에 대통령은 이제 상하이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상하이로 이동해서는 그 상하이에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총사 재개관식을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심에는 동포 오찬 간담회를 참석하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그 한중 비즈니스 포럼을 참석하게 됩니다. 여기는 우리 그 재계 인사 한 156명이 지금 역대 그 경제사절단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이번에 참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4일 오후에 이제 상하이를 출발해서 서울공항에 도착하는 그런 그 2일부터 4일까지의 일정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일정만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 거의 도착하고 바로 정상회담을 갖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중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극진한 예우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점심 시간을 그 이용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그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이제 단독 그 정상회담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도 막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북핵 문제라든지 그리고 뭐 한중 간의 경제협력 문제, 그리고 일본의 과거사 문제라든지 뭐 특히 이제 북한 문제를 뭐 집중적으로 좀 많이 논의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대통령하고 그 중국 국가주석 그 회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전이라든지 뭐 경호라든지 뭐 이런 동선과 일정 등에서 아주 극진하게 지금 대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묵게 되는 그 조어대 그 국빈관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귀빈 중에 귀빈하게만 그 허락한다는 그 18호루라고 있다고 합니다. 18호루요? 총통로라고도 부르고요. 여기를 제공하는 등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각별하게 중국에서 이제 대접을 한다는 건데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그 동맹국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그 국가 정상을 참석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그 전승 70주년 기념 행사를 특히 열병식을 대대적으로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는 그런 정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하게 여러 가지를 챙겨주는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학과 교수도 나오셨는데, 자 지금 한중 정상회담 이제 곧 열릴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동우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중국이 박근혜 대통령을 특별한 예우를 갖춰서 지금 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박 대통령을 특별하게 대우하는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다 이미 여러 번 얘기를 저희가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공을 들였고 박근혜 대통령 초청에 공을 들였고 이 전체적인 구도가 잘 아시다시피 이 한미일 동맹 구조의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을 좀 자신들로 끌어올려는 그런 이제 큰 축에서 움직이는데, 우리가 중국의 체면을 사실 많이 봐줬단 말이죠. 그래서 가게 되니까 이렇게 다자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예우를 갖춰서 대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신들이 어려운 결정을 사실 한국한테 어떻게 되면 이제 강요한 것처럼 돼버렸는데, 우리가 그거를 다양한 그 내부 조정을 통해서 이뤄냈고, 그래서 중국을 가니까 중국으로서는 사실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운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금 이 기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한 예우를 갖추면서 대접을 해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박근혜 예. 대통령이 이제 오늘 오전 9시쯤에 이제 중국 방문길에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베이징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이 이제 바로 이어지게 될 텐데요. 지금 화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베이징 도착한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용기의 모습도 보이고요. 지금 대통령이 내려서 지금 전용 차를 타고 이동할 계획입니다. 차량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공항에 귀빈을 막기 위해 대통령을 막기 위해서 중국 쪽 인사들도 모두 자리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도착한 모습, 지금 베이징 현지 모습을 생중계로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동해서 바로 정상회담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우선 이제 숙소에 그 여장을 풀고 그리고 예. 이제 정상회담 장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오늘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도 이제 북핵 문제를 비롯한 이제 북한 문제 그리고 한중 FTA 등 그 한중 경제 관련 문제를 이제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일본의 뭐 과거사 문제 같은 게 있지 예.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한국과 중국이 이제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이제 볼 것은 한중일 정상회담을 이제 한국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아마 한중일 정상회담에 응해달라고 아마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근혜 예. 대통령이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진핑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어렵게 그 열병식 그 참관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한중일 정상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한일 정상회담도 이제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 지금 이제 경색된 한일 관계도 이제 풀 수 있는 이제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한일 관계를 좀 풀어달라 이렇게 좀 많이 한국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그 한중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그거를 어쨌든 그 전환점을 이용해서 한일 관계도 풀어나가는 네. 뭐 그런 과정을 겪을 여러 수 가지 있다고 이제 볼수 얘기가 있습니다. 논의되겠지만 중국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공을 들였기 때문에 북핵 문제를 선물로 내놓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 논의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부분은 이제 이 중국의 열병식 행사, 이 전승절 행사라는 게 이제 국제 무대 행사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한국한테 그런 거를 이번 기회에 이렇게 깊게 주기는 선언적으로는 좀 어렵다. 예. 그렇다면 이제 기존에 어떤 북핵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던 중국의 입장, 한국의 입장에 대한 공감대를 표시하고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늘 이런 특별히 우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신뢰관계가 아주 가깝고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 내부적으로 이번 남북 대치 상황이나 이런 데서 보듯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중국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 예. 결국은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이 공조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속 깊은 얘기들이 오간다면 예. 선언적으로 대외적으로 나오는 것 이상의 그런 앞으로 북핵 문제에 예.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박근혜 대통령 6번째 정상회담이고 박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한 건 3번째인데요. 예. 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때마다 북한을 상대로 한 메시지가 나왔었는데 그 박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날 때마다 대북 메시지가 좀 강경해진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예. 과거에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2013년 6월 27일 날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예. 이때 그 한국은 그 북한 핵실험에 우려를 표하면서 북한 핵보유를 이거는 불용하겠다. 그러니까 북한 핵보유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지만 이에 대해서 그 시진핑 그 주석은 특별한 그 입장을 언급하지 않았었습니다. 언급하지 않은 걸로 이제 메시지를 전했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2014년 지난해 7월 3일 날 그 서울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있을 때는 그 한반도 핵무기 개발을 확고하게 반대한다라고 이제 예. 최초로 명기를 했습니다. 예. 상당히 좀 비교적 강한 톤으로 얘기를 예.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2015년 9월 2일 베이징에서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어떤 그 대북 메시지를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놓을지 예.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관심사겠죠.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제 어렵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전승절 행사 참석을 결심을 했기 때문에 예. 이와 관련해서도 뭐 좀 전향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뭐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선언적인 뭐 메시지보다는 다른 뭐 내실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네네. 이제 외교적으로는 선언적인 얘기도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금 강경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네. 이번 대북 메시지는 어떤 내용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죠. 이 뭐 김정은을 굴복시키겠다, 무릎 꿇기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예. 이전에 이제 그런 걸 보면 분명히 이제 이 한반도의 비핵화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하는데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북한의 핵을 개발하는 걸 반대하는 거고 중국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남한에도 핵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이 핵 갖고 있는 거를 억제하는 거가 미묘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핵 개발하는 데는 북한밖에 없으니까 그게 바로 그 얘기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한반도에서 더 이상 이 핵 문제를 개발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뭐 유관방면이 공조를 해서 막겠다. 예. 이제 이런 정도만 얘기를 해주면 그건 충분히 그거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오랜 우애를 나눠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중국인들 사이에서 박 대통령 인기가 높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박 대통령 이미지를 어떤지 궁금한데. 애칭도 예. 있다고 그러죠.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이고, 저 딸이고요. 예. 예, 그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그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정부 주도의 어떤 이 개발 이런 데 대해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 발전 모델에 대한 향수 같은 게 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이미지라고 해요. 중국에서 가장 네. 친절한 대통령이면서 네, 중고도 중국어를 하고, 제일 네. 잘하는 외국 대통령이고 소박한 대통령이고 또 국가와 결혼한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이제 펴오다제 이게 중국어로 이제 큰 누나 이런 그렇죠. 하도 이제 박 대통령이 예. 따제가 이제. 이제 예. 큰 누나 이런 뜻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좀 친근함을 표시한 그렇죠. 애칭이라고 또 할 수 있는 어려움을 거예요. 예. 뚫고 이렇게 일국에 그것도 여성이 대통령이 됐다는 데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예. 굉장히 또 존경의 예.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박 대통령이 2013년 칭화대, 중국 칭화대에서 중국어로 연설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연설을 중국어로 할 수 있다는 네. 것, 박 대통령이 가진 장점이 아닌가 이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그 당시에 꼭 가서 중국어로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말도 있었지만 예. 사실 한 국가의 원수가 다른 국가에 가서 그 특히 학생들과 연설하면서 내가 예. 이렇게 관심이 많고 예. 당신들이 우리한테 매우 중요하다 예. 이런 것들을 중국어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죠. 실제로 이전에 호주 총리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런 자체가 친근감을 배가하는 데 네. 아주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연설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就想起了中国古典观止中的一段句子：“一年之计，莫如树谷；十年之计，莫如树木；百年之计，莫如树人。” 예. 네, 2013년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칭화대에서 이제 연설을 한 장면입니다. 연설의 이제 일부를 중국어로, 저는 이제 중국어 잘 못하지만 이렇게 들어도 정말 유창하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점이 바로 중국인들에게 좀 마음으로 다가섰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어를 잘하고 또 예.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좀 예. 높고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여성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예. 그 아까 이제 파오다제 이렇게 펴오다제 했듯이 이제 이 큰 누나 같은 어떤 그 소박한 그 이미지 스타일 예. 그런 것들이 아마 저 중국인들을 상당히 좀 예. 어떻게 마음을 얻는 중국인들의 마음을 얻는 네. 뭐 그런 그 기제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문화를 인정하고 또 널리 알리고 이런 예. 점도 이제 중국인들에게 큰 이제 인기를 얻게 된 그런 요인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텐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앞서도 이제 인기 요인을 짚어봤지만 좀 드라마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런 스토리에도 이제 많은 그런 감동을 이제 받는 중국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자서전도 상당히 많이 팔렸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자서전이 절망은 그 나를 단련시키고 예.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뭐 이런 지금 나오는 이 책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 이후에 총 7권의 관련 서적이 추가됐고요. 이 그 자서전이 2013년 온라인 대형 서점 평가 수에서 1위를 차지했었고요. 시안 지역에서는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 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나온 그 자서전 되겠습니다. 본인이 그렇군요. 직접 쓴 겁니다. 예. 예. 중국인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역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역대 한국 대통령과 다른 그런 인상을 받는
전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렇습니다. 예. 뭐 중국 그 근해 연맹이 보낸 화보집과 달력도 있다고 하는데, 예.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뭐 생일을 축하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뭐 팬클럽 같은 것도 예, 있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예. 한류 열풍이 중국에서 뜨거운데 뭐 일부에서는 박 대통령이 일종의 뭐 한류 스타 같은 대우를 받는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네. 있더라고요. 예. 실제로 그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저게 일종의. 네. 그리고 사실 중국의 그 여성의 사회 진출이 굉장히 그 다른 데보다 활발합니다만은 중국 최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아직도 그 여성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여성 대통령을 배출을 했고, 그리고 아주 강단 있는 이미지로 또 비춰지고 부드럽지만 특히 이번에 이제 북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중국인들이 무엇보다도 고마워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 전승절에 참가한 거죠. 예. 예. 그거가 이제 핵심인 것 실질적으로 같습니다. 이제 중국 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런 분위기가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나 이번 외교적 성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이제 관심인데요. 그대로 간략하게요. 이번에 이제 뭐 외교적 실익을 가져오는 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을 꼭 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일단 뭐 다양한 변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본격적인 의미의 실리 외교를 한번 보여준 그런 네. 일종의 이제 계기가 된 건데요. 이 부분에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이다. 미국에 있어서도 이런 중간자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얘기들을 충분히 해서 가운데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주동이라고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능동적인 실리 외교의 어떤 모습들을 중국과도 계속 공유를 하고 보여주고 미국에도 보여주고 이런 그런 첫 번째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출연 마무리하기 전에요. 저희들이 출연 도중에 베이징에 도착한 박근혜 대통령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외신을 통해 예. 생중계로 들어오는 화면이었는데 잠시 화면이 원활하지 못하게 나갔던 점 사과드립니다. 예. 네, 지금까지 강균영 한국외대 교수, 이동우 YTN 정치 담당 부국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